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뭐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가 재생 목록으로 팟캐스트 내보내는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고 어, 있습니다. 네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정기 후원해 주시는 귀동냥님, 눈나님, 우누나이칠님, 최승범님 감사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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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를 네. 1분 30초로 끊었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간소화 버전으로 갑시다. 좋아요, 좋아요. 네. 사실 우리 방송 매주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외우시겠어요? 네, 아니죠. 오프닝 멘트. 정확하게 어디쯤으로 점프하면 되는지를 알고 계시겠지. 아, 몇 분 몇 어, 초에서부터 이 잡설이 끝난다. 요걸 2분 아시겠군요. 10초. 예. 2 네. 분 10초 뭐 11분 30초 뭐 이런 거 알고 아, 계시겠지.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처음 듣는 분들만 들으시는 것으로, 그죠? 네. 아니, 사실 처음 저도 분들이 팟캐스트 예. 들을 때 보통 앞에 인제 많잖아요. 소개말이나 뭐 광고나 이런 거 반복되니까 네, 네네네. 스킵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쩔 수 맞아요. 없죠. 음.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익숙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음. 것들을 그렇게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음. 예전에 팟캐스트 한참 많이 들을 때는 그거 네네. 스킵하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치. 그럴 수 있지. 뭔가 뭔가 서드 파티 앱 같은 게 있어서 얘가 자동으로 광고 구간을 인식을 해 가지고 그거를 스킵해 음. 주는 기능이 있으면 '나 음음. 돈 내고 쓸 요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되게 인기 많은 그 방송은 막 광고만 1 분씩 하거든요. 그 맞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여러 번 나오고 하니까. 음 그거 말쓰 그 뭐지? 어디야? 넷플릭스였나? 아닌데 어디였지? 어디서 하잖아요. 자동으로 인식하죠. 예. 앞에 그게 아마 오프닝 부분 자동으로. 예예. 수동일 텐데 자동인 것처럼 노력을 하겠죠? 예. 아니, 넷플릭스는 그거 자기네 그 모델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아, 저는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을 했죠. '이거 꼭 공짜로 듣는 건데 광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래서 '그런 거 있어도 쓰지 말고 들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혼자만 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탈룰라야. 우리도 수입이 그건데 지금 그거 안 그러니까. 듣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다 같이 평화롭게 들읍시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빨리 좀 제 컴퓨터를 정리해서 지금까지 네. 제가 녹음해 왔던 모든 음성들을 빨리 텍스트로 바꾸는 작업을 아.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그죠. 이제 할 드디어. 만한 세상이 되었죠. 예. 그죠? 묵혀 맞아요. 두었던 박 박사의 역사를 어떻게 쓸 이게 한 것인가. 3 년쯤 됐어요. 녹음한 지. 예예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박 박사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박 박사는 항상 소형 녹음기를 몸에다가 부착하고 다닙니다. 그 소니 녹음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술자리에서 헛소리를 하든 어디서 뒷담화를 하든 전부 다 녹음을 하고 있어요, 박 박사가. 그래서 예, 이걸 어떻게 언어 모델화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어 모델화까지는 아니고 아마 그 정도 토큰 사이즈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제가 그동안 뭐라고 말했는지 검색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거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음. 뭐 많이 꼬여 있을 거고 그동안 데이터 관리를 할 거 없이 그냥 드라이브에 넣어 놨으니까 이제 '관련해서 써볼 만한 게 있을까?' 같은 생각을 하는 중이긴 하죠. 전체 음. 우선 다 텍스트화하는 작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거를 약간 그 뭐지? 자막 같은 형식을 써서 데이터 만든 다음에 그거 갖다가 이제 '어떻게 써 먹어 볼까? 아니면 과거를 꺼내 보는 용도로 쓸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좋은 방향으로 쓰이길 기대하겠습니다. 왜 그 아 영화 왜 그 음. 넷플릭스에 왜 예전에 블랙미러 있잖아요, 맞아요, 드라마. 맞아요. 거기 보면은 내가 보는 모든 장면을 다 녹화해 두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보통 그것이 그 불화의 씨앗이잖아요. 싸우고 그죠, 막 그죠. 증거 자료로 제출되고 보통 그런 용도로 쓰이면서 인제 물론 인제 그 블랙미러 자체가 어두운 미래를 그리는 그런 네 드라마이기는 했었죠. 그죠?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깐요. 좋은 예. 방향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부정적이다. 아 맞아요. '분명히 이건 안 좋게 쓰일 거야.' 라는 걸 어어. 전제로 어떻게 피해 '과연 갈래? 좋게 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그런 부분에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되게 나도 고치고 싶은 말버릇 같은 게 있을 텐데 나도 모르게 많이 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음음. 그쵸. 뭐 쪼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 그죠. 내가 말한 것 중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같은 것들만 보더라도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럼 안 좋은 습관 같은 거 교정한다거나 그러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기본적으로 그날의 회고를 나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다부터가 이미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 중에 아 하나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예. 그거 가지고 지금의 음성 투 텍스트 모델이랑 텍스트 서머라이즈 모델이랑 검색이랑 해 갖고 뭐 이벤트 설계 정도만 같이 해 주면 예를 들면 뭐 집에서 나갔음, 뭐 이동 중, 그다음에 뭐 누구 만났음, 그다음 그런 이벤트 탐지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회의 중 그러면서 회의는 이제 다시 뭐 요약본이 나온다든지 음. 그거에 스크립트도 뎁스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어어. UI 같은 게 있으면 네 전체적으로 저희의 히스토리 오늘의 히스토리들을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쓸 수 있겠죠. 그러고 음. 나서 이제 제가 일기 같은 걸 쓴다든지 아니면 그거 중에 이제 실제 내가 했어야 될 놓친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이제 뭔가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제가 열심히 이거 녹음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닌 지 3년 정도 됐는데 저한테 얘기할 때 조심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알고 예. 있음에도 조심하지 않더라 사람들이. 네네네. 근데 이제 그쵸. 예. 어 우선 기본적으로 녹음한다 그 자체를 불쾌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예예. 그렇죠. 지금 '내 방금 목소리를 왜 예예. 녹음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어어. 맞아요. 음. 그게 도의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도 일정 지나고 나서부터는 일부러 얘기하는 거를 하고 있지는 않기는 해요. 그러다 아 보니까. 그럴 수 예. 있겠네요. 불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이유가 통화 녹음 때문인데 음. 그쵸. 통화 네 녹음도 아이폰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뭔가 나의 행위가 기록이 된다는 것 자체를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네. 맞아요. 그 그러니까 이마에 스티커 클럽하우스도 하나 그래서 붙여요. 네네. 이렇게 온 에어 아 이렇게. 레코딩이라고 써야겠구나. 온 에어가 아니라. 어. 온에어래. 그건 어어. 라이브고. 그건 라이브고 송출하는 건 아니니까. 레코딩. 그렇게 하면은 내가 스토리지를 쓸 필요가 없구나. 좋은데? 라이브로 하면 어. 유튜브에 기록을 시킨다고? 네네. 야 그거 좀 끔찍하다. 하긴 뭐 왜요, 왜요? 브이로그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긴 하니까 그죠? 뭐 물론 다 편집해서 올리는 거겠지만 예. 그리고 좋습니다. 이 박 네. 박사의 새로운 시도들.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저한테 그래서 통화 녹음은 훨씬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통화 녹음 오래전부터 했던 거 전체랑 지금 음성 녹음해 놓은 거 전체랑이 저한테 꽤 크게 있는 편이에요. 어 예. 그렇군요. 그래서 아니 저도 아마 한동안 예. 녹음을 했었는데 네. 안 듣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저는 이걸 써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으니까 뭐 예를 음. 들면 저는 뭐 미팅이 있을 때나 이제 컨퍼런스 이럴 때 다 집중해서 듣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들어봐야지.' 하고 녹음한 다음에 절대 듣지 않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아유 듣지도 않을 거 녹음한다고 신경 쓰지 말자.' 이러고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를 했었는데 그죠? 정리 안 할 게 뻔하기 때문에 미래의 내가. 네. 근데 뭐 지금 요즘에 나오는 기술들 이용하면 그걸 요약할 수 있으니까 요약할 수도 맞아요. 있고 검색할 수도 있을 테니까 활용 가치가 좀 생길 수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그걸 직접
바로 그때 그걸 써먹어야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 갖고 지금까지 할 그렇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출발이 다르네. 예예. 음. 처음부터 지금 당장 쓰는 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고 그냥 세이브, 그쵸. 저장만 예. 왜냐면 이거를 제가 잘 쓸 수 있는 기술이 곧 온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와 그 지점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분명히 예. 언젠가 이거 쓸 수 있을 때가 올 테니까 그때를 위해 지금 일단은 기록해 두자라는 그런 태도. 맞아요, 맞아요. 예. 제가 음성 인식의 뭐지? 음성 인식률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이게 뭐지? '모바일 수준의 새로운 사람들의 활동 혁명 같은 게 있을 거다.'라고 16년 정도부터 생각했어요. 어 예. 16년 그래서 정도부터 생각을 했다. 미래를 네. 분명히 아니 온다. 근데 너무 당연했어. 제가 지금 이건 뭐 어. '내가 잘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너무 당연한 활동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지금 오히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음성 인식 성능보다 챗GPT가 더 빵 터지는 역전된 상황이 있는 게 이해가 안 갈 지경인 거죠. 그쵸. 다들 인공지능 스피커 말 잘 알아듣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챗봇이 튀어나와 가지고 다 덮어 버렸으니 그 세상의 신기할 모든 이슈 덮어 노릇이죠. 버렸죠.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더욱더 음성 맞아요. 인터페이스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해졌다. 된 거죠. 예예. 알렉사 같은 경우도 지금 V에 있는 LLM 모델을 지금 새롭게 개선 학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어 그것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스피커가 넥스트 레벨 갈 준비가 되어 다들 분주하다 그렇겠네요.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들 맞아요. 생각하겠네요. 음. 예. 이미 벌써 뭐 안경에 스피커 달려 있는 애 갖다가 뭐지 내가 어. 말하는 거 듣고 그걸로 챗GPT 응답 받고 막 이런 것들 만드는 시험 제작 같은 것도 있는 중이고 그래요. 예. 아니 뭐 시리의 그 단축어 기능 이용해 가지고 시리를 챗GPT로 바꿔서 쓰는 뭐 그런 시도들 하더라고요. 맞아요, 꽤 맞아요, 뭐 맞아요. 꽤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네. 그 뭐 이제 제품화하는 거야 음 뭐 금방 할 수 있겠죠. 곧 나온다는 소리죠. 아무리 음. 멀어도 1년 내에 나오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그쵸. 들고 예. 예. 와 그럼 진짜로 저한테 다들 이제 집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앞에 계속 앉아 있는 시대가 오겠군요 드디어. 맞아요. 보통 그 날씨 하 물어보는 거 이미 밖에 안 하는데. 벌써 그 하이퍼 클로바가 그 음. 시니어분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정기 확인을 위해서 케어콜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게 하이퍼 맞아요. 클로바라는 거대 언어 모델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러니깐 근데 거기서 컨텍스트를 기억해서 과거 기억 꺼내서 다시 질문해 주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하는 그쵸. 것 때문에 '의미가 있게 동작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게 더 브로드하게 퍼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뭔가 대화가 필요한 모든 작업 영역에 그런 맞습니다. 방식의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박 박사의 음음. 재밌는 취미 이야기 나중에 좀 이렇게 그 보여줄 만한 게 나오면 방송에서 그죠? 그 음. 제작기라든가 팁이라든가 제작기 이런 거 괜찮을 것 공유해 같아요. 주면 예. 그죠? 어떤 음음. 어떤 삽질들이 있었는지 그런 팁들 알려줘도 재밌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음. 아 그리고 우리 또 근황 하나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한국 데이터 분석가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 미덥 행사가 있어서 네 또 구글에서 장소 후원해 주시고 해서 저랑 박 박사랑 같이 놀러 갔었습니다. 놀러 가서 그 저희가 인제 작게 후원도 했어요. 제 책도 좀 후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몇 장 준비해 가서 후원해 드리고 아주 자랑스럽게 데이터올릭 로고를 앞에 그 스크린에다가 떡하니 걸어 뒀던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근데 그거 사진 찍었어요? 찍어 놓은 거 있어요. 어디에서 그래요? 아직 좋아요, 좋아요.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네. 요 모임은 그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2 회를 맞이한 오프라인 행사이고요. 그 카카오 그 오픈 채팅방에 한국 데이터 분석가 모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 있고 어 뭐랄까요? 가 보니까는 그 데이터 분석계 온갖 고인물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고인물이라고 표현하냐. 아니 긍정적인 의미의 고인물인데 그 업계에서 그래요?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해와 주셨던 그런 분들이 서로 이렇게 어떤 일 하고 계시고 어떤 기술을 쓰고 계시고 요즘에는 무슨 일 하시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뭐 아마도 시간이 되면 저랑 박 박사가 종종 참여해서 같이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혹시 모르죠. 거기 오셨던 분 중에 데이터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셨을지도
네 이번에는 인사해 주신 분이 없었지만 네 그런 분들은 아 "저희도 거기 있었습니다."라고 그러네. 알려주셔도 네 저희가 부끄러워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사실 되게 중요한 청취자 타겟인데 없었다 그러면은 쪼금 슬픈 일이긴 하네요. 있을 거라고 저는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 나눈 알고 계셨던 분들이 우리 방송 몇 번씩은 들어보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만 해도 몇 분은 아마 들어보셨지 않았을까. 네. 아 그런 그죠, 그죠. 기대를 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사 한번 나눠 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네. 네 댓글로 알려주시면 뭐 다음번에 뭐 보자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든 시간 내서 만나 뵙고 이야기하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분이 연락 주시면 박 박사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어 그래요? 몇 분 뵀던 것 같은데? 그 커피 챗도 있었던 것 아. 같고. 예예. 하긴 그건 인제 업무와도 관련성이 있긴 했었죠. 제가 들은 얘기들은. 그죠? 뭐 네네. 그렇기도 했고 그게 아니었어도 뭐 '그 정도 시간 내는 건 할 수 있다.' 정도인 것 음. 같아요. 예. 네. 뭐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박 박사나 김 팀장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혹은 업무 관련해서도 좋고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 최대한 만나는 방향으로 애를 쓰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박 박사가 김 팀장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와우. 네. 오늘은 무슨 얘기할 거냐면 인제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분들 예를 들면 뭐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좀 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설치하는 거예요. 일단은 파이썬을 설치해야 되고요. 이게 우리야 뭐 익숙하게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뭐 어려워라고 생각하지만 설치 과정에서부터 애를 먹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파이썬을 설치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려면 이 분석 작업을 좀 편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ID라고 하는 프로그램. 예. 고걸 또 깔아야 되는 거죠. 뭐 요즘에 많이 쓰는 뭐 VS 코드라든지 뭐 주피터 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걔네끼리 서로 잘 연결되게끔 또 설정도 조금 해줄 때가 있고요. 예. 이거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처음에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하려는 분들한테 뭘 추천드리냐면 그 일일이 따로따로 다운받아서 설치하지 마시고 "아나콘다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려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아나콘다는 또 음 과학 쪽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 쪽에서는 아나콘다가 되게 그때 사용하는 패키지도 한 번에 설치한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되게 네. 사용하기 일단 쉽게 돼 있다. 아나콘다라는 건 뭐냐면 파이썬하고 그다음에 또 파이썬 설치한 다음에 분석할 때 필요한 조그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거를 패키지 혹은 라이브러리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도 또 따로따로 다 설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인제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파이썬하고 그다음에 파이썬으로 코딩할 때 필요한 아이디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주변 패키지들 이런 거를 다 묶어 가지고 하나의 종합 설치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 둔 거예요. 그걸 아나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이게 인제 한 방에 깔리니까 편하죠. 그죠? 편하고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적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엄청 무거워요. 왜냐면 이게 동시에 수백 개의 패키지를 같이 깔아 주기 때문에 아이디도 하나만 깔아 주는 게 아니라 서너 종을 같이 깔거든요. 그래서 이 설치 파일만 용량이 몇 기가가 돼요. 예 그리고 이걸 하드디스크에 설치를 완료하고 나면 또 굉장히 많은 용량을 차지하게 되죠. 설치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무겁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예전에는 이게 아나콘다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이 없었는데 이용 약관이 2020 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직원이 200명 이상 있는 그런 기업에서는 사기업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돈을 라이센스가 내고 그렇게 쓰라 변경이 이거죠. 돈을 내고 쓰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연수원에서 교육하면서 이런저런 회사에 계신 분들을 보고 또 여러 보안 환경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내 보안 문제로 애초에 이 아나콘다를 설치할 수 없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외부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는 분들도 있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아나콘다로 기본적인 그것들을 설치하고 나면은 파이썬과 관련된 환경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프롬프트라는 걸 이용하거든요. 그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cmd 이렇게 입력해 가지고 검정색 화면에서 명령어 입력하고 요런 화면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요걸 이용해서 윈도우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아나콘다 프롬프트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면. 근데 이것도 보안 때문에 아예 실행이 막혀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OS와 관련된 기본 뭐 시스템들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 아예 그냥 이 프롬프트를 실행할 수 없게 막아 둔 곳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나콘다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환경 설정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제한 막아 놨다고요? 프롬프트가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걔만 그래서 실행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도 그렇겠죠. 네. 아마 제한이 많은 음. 환경이라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해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나콘다 쓰세요." 하면 대부분 해결이 됐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나콘다만으로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인제 대안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이 아나콘다를 쓸 수 없다고 하면 그다음으로 찾는 게 미니콘다라는 거예요. 네, 미니콘다는 뭐냐면 아나콘다가 일단 너무 무겁고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가볍게 라이트한 버전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비슷하게 파이썬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데 필요한 패키지들 설치해 주긴 하는데 그 양을 훨씬 줄여서 설치 그 프로그램의 용량도 작고 예 그다음에 설치하는 속도도 빠르고 예 그래서 좀 낫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또 여전히 미니콘다를 쓰더라도 미니콘다 그 프롬프트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여전히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까 제가 아나콘다가 200명 이상 기업에선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나콘다에 있는 콘다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패키지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나콘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포지토리 어떤 윈도우에 있는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공간,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거기에 있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약간 위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업 공간에 있는 거는 200명 이상 기업은 쓰면 안 된다."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못 하는 건데 미니콘다를 쓰더라도 여전히 같은 리포지토리에서 자료를 다운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니콘다로 쓰더라도 여전히 이런 이용 약관을 예 피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다음으로 사람들 대안으로 또 소개해 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설치를 하지 말고 네 설치를 하지 말고 구글에서 이렇게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콜랩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럼 이제 누구든지 구글 계정만 있으면 그냥 문서를 하나 생성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인제 보통 주피터라고 하는 아이디에서 코딩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설치 안 하고 구글에 로그인을 하면은 콜랩 상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만들어서 바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설치를 안 해도 되니까. 예. 그다음에 이런 이용 약관의 제한 같은 것들도 피해갈 수 있으니까 바로 파이썬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구글 콜랩을 쓰면 되게 편하기 때문에 보통 인제 대학에서 그 강의를 할 때 교수님들이 많이 권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콜랩에 있는 파이썬 버전이 좀 낮아요. 예 최신 버전을 지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패키지도 옛날 패키지로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파이썬 패키지가 굉장히 많은데 콜랩이 지원하는 패키지만 쓸 수 있고 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최신 버전의 패키지는 쓰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인제 그거를 그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초보자가 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권할 만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그리고 제가 몇 번 써 봤는데 아무래도 좀 느려요. 네. 콜랩에서 똑같은 코드를 콜랩에서 실행을 하면 제가 로컬에서 실행을 할 때보다 느려서 좀 갑갑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콜랩의 주피터 노트북하고 비슷한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기는 한데 모든 기능이 똑같이 구현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능이 없는 것들이 많고 좀 사용성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 깝깝해서 못 쓰겠다.' 하는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나콘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미니콘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구글 콜랩을 사용하거나 이게 인제 보통 처음 파이썬을 이용해서 분석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권하는 방법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불편한 점들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좀 쌈박하게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진짜 대안이 무엇이냐?' 해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서비스가 네 주피터 라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설치를 하지 않아요.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웹 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주피터 랩이라는 프로그램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환경을 바로 구동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피터 랩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피터 노트북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요게 인제 주피터 만든 그 재단에서 아주 몇 년 전에 개발해서 열심히 밀고 있는데 주피터 노트북을 예전부터 오랫동안 써 왔던 분들이 많아서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주피터 노트북에 비해서 훨씬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속도도 빠르고 네 지원하는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 툴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 주피터 랩이라는 툴을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피터 랩은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아나콘다를 깔면 같이 깔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나콘다를 사용할 필요 없이 이 주피터 라이트라는 걸 이용하면은 바로 웹 브라우저에서 주피터 랩과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음. 그거는 그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에서 박 박사가 한번 설명을 해 줬어요. 와즘이라는 기술, 웹 어셈블리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뭐 설치하거나 뭐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웹 브라우저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기술이고요. 네 방금 박 박사가 화면에 잠깐 보여줬었는데 저희 에피소드 202화 네 "브라우저에서 파이썬 실행하는 거 싫어하냐?" 네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이 와짐이라는 기술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선 제가 그 URL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네. 처음 써 보네요. 여기 밑에 글자 넣는 거. 네. jupyterwrite.github.io 슬래시 한 다음에 데모. 네 요게 인제 웹 브라우저에서 크롬이나 엣지에서 쓰시면 무리 없이 동작을 할 거예요. 네 요게 인제 접속을 하시면 jupyterwrite라는 프로그램이 그냥 바로 네 화면에 뜹니다. 자 그럼 저도 잠시 화면 공유를 할게요. 잠시만요. 자 지금 네 보고 계시는 요 화면이 jupyterwrite라는 네 툴의 첫 도입 화면이에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요게 그 아마 로컬에서 주피터 랩 써 보신 분들은 '어 똑같이 생겼구나.' 하실 거예요. 주피터 랩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고요. 애초에 이 툴이 주피터 랩을 웹 브라우저에서 구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렇게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파일 브라우저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지금 런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그 코딩할 때 사용하는 노트북 여기 주피터 노트북 그 아이콘이 있죠. 네. 요거를 이제 눌러 가지고 여기 보면 파이썬 PODIDE 네 요거를 눌러 주면은 네 요렇게 주피터 노트북이 생성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상에서 요 화면에서 그냥 바로 코딩을 하면 돼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구동이 되죠. 뭐 패키지를 불러와 볼까요? 판다스 같은 거. 네. 잘 불러 와치고 네 지금은 끝났네요. 다 돌아갔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도 잘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이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요 주피터 라이트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그런 파일들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돼서 아마 하드디스크 로컬에 우리 지금 저는 지금 이제 크롬에서 실행을 했는데 예 크롬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 어딘가에 파일들이 인제 다운로드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웹 브라우저에 이렇게 구동을 해 준 겁니다. 네 그러고 나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로컬에서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음. 사용하는 거 몇 가지만 간단히 보여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파일을 하나 불러 와서 출력을 하고 뭐 그래프를 만든다 뭐 이런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내가 분석할 파일을 일단 여기 예 파일 브라우저 부분에다가 이렇게 업로드를 한번 해 줘야 돼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업로드가 되거든요. 요렇게. 예 여기 업로드가 올라왔죠. 돼요? 오. 요렇게 mpg.csv가 들어왔죠. 예 그럼 이제 요거를 일단 주피터 랩에서는 그냥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CSV 파일 같은 거는 이렇게 뷰어로 볼 수도 있어요. 요렇게. 음. 네 이런 음. 기능도 있고 그럼 이제 요거를 판다스로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mpg.csv를 가져오고 네 왔네요. 그다음에 df 이렇게 출력을 해 볼게요. 출력이 잘 되죠. 네. 내 데이터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뭐 그래프도 그래프도 하나 음 이거 아마 R 사용자들은 요 데이터 파일에 익숙하실 텐데 그 자동차들의 연비 정보가 들어있는 mile per gallon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파일이에요. 네. 데이터 분석 학습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파일입니다. 뭐 고속도로 이거 연비 파이썬 그 판다스 네. 쪽에는 내장 안 돼 있어요? 내장 데이터셋이 꽤 있을 텐데 그 판다스에도. MPG는 없고 MTCAS는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음.
그 그렇군요. 네. 요런 식으로 네 바로바로 인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 주피터 라이트에 이렇게 샘플로 주피터 그 노트북 파일들도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면 뭐 플로틀리 같은 거? 요건 인제 그 플로틀리는 그래프를 만들어 주는데 인터랙티브한 그래프, 마우스 움직임에 반응하는 고런 그래프를 만들어 주는 패키지이거든요. 일단 코드를 실행을 한번 전부 다 시켜 주고 만들어 줬네요. 그럼 이렇게 마우스를 그래프 위에 올리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뭐 껐다 켰다도 할 수 있고. 네. 음. 요렇게 인터랙티브한 작업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포리움 요거는 인제 그 지도 시각화하는 패키지인데 이것도 일단은 run all sets 해 보고요. 이게 그 주피터 랩에서 그러니까 로컬에 주피터 랩을 설치해도 어차피 웹 브라우저 상에서 구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얘는 한 단계를 덜 거치고 바로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구동되는 거라서 그런지 제가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 보니까 속도가 오히려 더 빠르더라고요. 음. 네. 여기 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반응형 지도 이런 것도 바로바로 네 출력이 돼요. 지금 바로 이제 구동해서 결과가 예 나온 거예요. 여기는 우리나라 위경도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어떻게 되나? 위경도를 알고 있어요? 엄청난데? 37, 128, 127. 127 이었던 것 같아. 예? 맞아. 나오네. 음. 바로 이렇게. 꽤 빠르죠. 지금 이게 화면으로 부드럽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화면상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구동이 되고 음 있습니다. 음. 음. 그다음에 여기 리플렛 요것도 그래프 만드는 패키지인데 이것도 하나만 더 보죠. 근데 꽤 지금 빨라요. 네네. 포리움이랑 리플렛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돌아가서 포리움하고 리플렛이 어떻게 다르냐 여기 보시면 요렇게 달라요. 네. 지금 요거는 일단 지도 시각화를 하는 서로 다른 패키지이고요. 뭐 제가 네. 구체적인 특성 차이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주로 포리움을 쓰고 있고 포리움을 쓰는 이유는 진짜? 코드가 더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음음. 보기에는 쪼끔 더 시각적으로 예쁜 특성이 있고 요건 지금 마우스를 지역명 위에 이렇게 올리면 네 고것에 해당하는 요런 연도별 인컴의 변화를 보여주는 고런 예제이네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사실 이게 되게 무거운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지도 만드는 작업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코드를 실행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그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바로바로 제가 런하자마자 바로바로 아웃풋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제 요렇게 주피터 라이트에 접속한 상태에서 여기 주소창의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요렇게 주피터 라이트 설치라는 아이콘이 출력이 되어 생성이 됩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설치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를 한 번 더 눌러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 페이지에 접속을 해야만 이 주피터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화면이 쪼금 바뀌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주피터 라이트를 앱으로 만들어서 로컬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닫아 볼게요. 이렇게 끄고 바탕화면에 가 보면 음 요렇게 아이콘이 생성이 돼요. 주피터 라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은 요렇게 바로 주피터 라이트가 실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한번 다운로드를 하고 나시면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바로 로컬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설치만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시고 그 외에는 웹에 접속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네 자유롭게 코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음. 네 요게 네 주피터 라이트 사용 방법이고 대부분 사용 방법은 주피터 랩 쓰는 것, 주피터 노트북 쓰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네. 네 박 박사 궁금한 점 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뭔가 그렇지 않아요. 입맛을 다시길래. 음. 아니요, 아니요. 요렇게 네. 뭐 지금 방금 앱 설치하는 과정은 PWA라고 하는 브라우저 표준 기술 중에 하나고 프로그레시브 웹 앱의 줄임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피터 라이트뿐만 아니라 그 트위터나 뭐 슬랙이나
뭐 봤던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제 기억 중에. 트위터가 제가 제일 많이 기억이 나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트위터도 그냥 웹브라우저 들어가서 보시면 똑같은 설치 아이콘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음. 웹앱이 있고, 예, 그다음에 네이티브 앱이 있는 상태에서 동작하는 서비스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요거 말고도 다른 것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 싶어서, 예, 지금 그러면 중간에 슬랙 끊어 같은 봤고요. 것도 이런 식으로 다운받아서 웹브라우저 상에서 안 쓰고 쓸 수 있는 거군요. 이게 웹브라우저인데 그냥 겉에 모양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요게 웹브라우저 상에서 구동되고 있는 건데 모양만 요렇게. 네 네. 음. 그래서 그러니깐 앞에 웹브라우저에서 써야 될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는 와즘 파일이라든지 HTML이라든지 먼저 다운로드 받잖아요. 근데 이제 네. 브라우저에서 수행하면 캐시 전략을 수행하는 거 정도까지만 동작하고, 음. 처음에 다시 들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받고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걸 얘는 안 해도 다운로드 된다. 안 해도 되는 전략을 취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식이에요. 음. 그러니깐 그럼 브라우저 속도도 더 내 빨라질 수 있겠네요. 뭐 초기 로딩 속도 정도는 개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PWA 음. 자체가 그런 초기 로딩 속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뭐지, 벤더,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종속적인 앱 서비스, 앱 스토어가 아닌 서비스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 갖고 어 그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네이티브 앱을 따로 개발하는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는 PWA를 적용한 웹 브라우저를 웹 서비스를 만드는, 프론트를 만드는 것이 '좀 더 브로드하게 작성하기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살펴보고 있던 참이었어요. 아마 음. 지금 주피터 라이트에서는 잘 어울리는 옷이겠네요. 그럼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설치해 쓰는 프로그램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아니에요. 엄청 오래됐어요, 그렇진 않아요? PWA는. 아 예. 이런 방식이 그게 나온 것이? 네네네. 지금 심지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아까 그 아이콘을, 주피터 라이트 아이콘이 김 팀장이 썼던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꽤 여러 번 나왔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음. 인식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쵸. 그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예.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기능을 찾아보다 확장이,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걸 그냥 음음. 컴퓨터에 설치해 놓고 쓰는 형태 같은 감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같은 걸 찾다가 나오신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기능이 그러니깐 알려지기라는 프로세스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시장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한 맞아요. 요소 기술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요소 기술들을 활용하는 단계 정도로 머물고 있지, 이걸 완전히 "PWA다."라고 해 놓고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벌써 이 음. 키워드가 인기 있어지고 넥스트다라고 얘기한 지 벌써 5 년도 더 됐을 거예요. 음. 주요 표준에 기여한 사람들이 삼성 엔지니어들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음. 뭐지? 오픈 소스 개발 기여랑 표준 제정 중에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모든 브라우저가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 그래서 잘 쓰면 좋은데, 이제 애플이 좀 그 표준을 지켜주는 것을 좀 늦게까지 민기적대고 있다가 최근에 몇 가지 표준에 대한 최종 적용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지금 박 박사가 한 거는 이 와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방금처럼 이렇게 맞아요. 다운받아서 로컬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해 주는 고 기술을 설명한 거군요. 주피터 라이트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쓰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알려드렸던 주소로 접속을 해서 바로 쓰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나만의 주피터 라이트 환경을 만들고 싶다.' 이럴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한 방식은 이 주피터 라이트를 만든 분들이 깃허브에다가 리포지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인제 관련 파일들을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걸 활용해서 웹 브라우저에다가 구동할 수 있게 띄워 놨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내 작업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인제 다운로드를 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런 파일들도 내가 원하는 것으로 구성을 해 놓고, 이렇게 나만의 맞춤형 환경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고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우선은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웹 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제가 화면에 주소를 띄워 드릴 거예요. 네. github.com/jupyterwrite/demo, 네 요 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고요. 네. 그러면 요런 레포지토리에 접속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우선 전제는 그 GitHub 계정이 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한 상태다. 요걸 전제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인제 나만의 주피터 라이트 환경 만들기 하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Use this template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고 여기 보면은 Create a new repository라고 있죠. 요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에 주피터 라이트의 요 데모 레포지토리에 있는 요 파일들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똑같이 전부 다 복사해 가지고 내 작업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인제 넣어 주는 거예요. 복붙해 주는 겁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 인제 레포지토리 네임에 이름을 뭐 하나 지어 주면 되겠죠? 뭐 my 라이트 뭐 이렇게 해 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지금 제 계정에 오.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요렇게 하고 나서 여기 밑에 보면은 create repository from template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복사해서 나만의 my 라이트라는 레포지토리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드는 중이라고 움직이는 아이콘이 떠 있네요.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경로가 영우스 요게 인제 제 계정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my right라고 하는 레포지토리에 들어와 있는 거고 똑같이 파일들이 들어와 있죠. 그죠? 네 요게 인제 기본 세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요게는 요 파일들을 웹 브라우저에서 접속할 수 있게끔 페이지로 웹페이지로 구성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세팅스라고 하는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왼쪽에 메뉴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시면은 네 페이지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웹페이지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빌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빌드 앤 디플로이먼트 여기에 소스 부분에 있는 요 아이콘이 있죠? 디플로이 프롬 어 브랜치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GitHub 액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네. 그러면 된 거예요. 네. 그럼 얘가 그 제 레포지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을 막 하고 있어요. 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어디를 가면 볼 수 있냐면 위에 보면 액션스라고 하는 아이콘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 보세요. 그럼 요렇게 이니셜 커밋이라고 되어 있고 뭐가 이렇게 작업 중인 것 같은 형태의 아이콘이 이렇게 빙글빙글 움직이고 있죠. 요게 지금 얘가 그 파일들을 가지고 웹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예요. 요 상태에서 쪼금 기다려 주시면 돼요. 네 보통 한 뭐 3 분 뭐 오래 걸리면 5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인제 색깔이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 놓고 잠깐 기다려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초록색 체크 표시 아이콘으로 두 개가 다 바뀌었죠. 네 이러면 인제 웹페이지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접속을 해 보면 되겠죠. 예. 그럼 이제 주소를 웹페이지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세팅스에 들어가서 다시 우리가 아까 들어갔었던 페이지스 들어가 보시면 페이지가 완성이 되고 나면 여기가 요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여기에 "네 사이트 여기 있다." 이렇게 주소를 알려줍니다. 네. 그럼 요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돼요. 네. 요 주소를 기록을 해 두셔도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접속을 해 볼까요? 접속을 해 보면 음 최초로 접속을 할 때는 시간이 쪼끔 걸립니다. 아마 인제 관련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짜잔 저만의 주피터 라이트 환경이 구축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제 계정 그다음에 제 레포지토리 이름이 요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그 사용했었던 공식 페이지에 있는 데모랑 똑같은 걸 복사해 온 거기 때문에 고대로 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예제 파일들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나는 여기 있는 거 보기 싫다. 지우고 싶다.' 이럴 수도 있겠죠. 혹은 만약에 이런 환경을 구축해서 뭐 내 동료들이랑 같이 파일을 똑같은 걸 세팅을 해 놓고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GitHub의 리포지토리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 보면은 컨텐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요 안에 들어가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주피터 라이트에서 봤던 그 파일 브라우저에 있는 파일들이 여기 고대로 있죠.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파일을 업로드하면 주피터 라이트에 고게 나오고요. 또 여기 있는 걸 삭제하면 마찬가지로 주피터 라이트에서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상태로 환경을 구축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접속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 주피터 라이트 공식 페이지에 있는 데모가 없어져 버렸다 하더라도 요건 내 거니까 내 리포지토리에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음. 자 네. 이렇게 해서 주피터 라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다뤄봤고요. 네 주피터 라이트 장점은 일단
무설치라는 거죠. 예 무설치. 설치 안 하고 바로 쓸 수 있고 가볍다. 뭐 가입도 할 필요 없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써 보면 노트북에서 뭐 자동 완성도 잘 되고 임포트도 잘 되고 되게 빠르게 되고요. 네.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우리가 로컬에서 환경을 구축해 놓고 사용을 하면 하드 디스크에 있는 특정 공간을 내가 워킹 디렉터리로 지정해서 쓸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조작하거나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는데 주피터 라이트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내 하드 디스크에 있는 공간을 공유할 수는 없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파일을 분석하고 싶으면 일단은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돼요. 파일 브라우저에다가 업로드를 해 놓고 거기서 불러다가 써야 된다. 요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죠. 처음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고 한 번의 행위가 추가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디 뭐 웹에 공유되어 있는 뭐 CSV 파일 있다 그러면 그 웹 URL을 입력해서 바로 CSV 파일을 불러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피터 라이트 상에서는 다른 웹에 있는 데이터 파일들을 바로 불러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업로드한 다음에 써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방법이 있는지 제가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지금 상태로는 지금 상황으로는 뭐 별다른 방법이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는 또 하나. 얘기는 주피터 네. 라이트에서 크롤링하는 게 안 돼요? 글쎄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 봤네요. 웹 요청이 안 된다는 뜻이어야지 말이 그러면 안 되는데. 되겠네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예. 음. 웹 요청이 음. 안 돼 뭐 "기술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 이상한데? 음. 그쵸.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인제 또 한 가지는 어떤 패키지는 우리가 인제 여기 기본적으로 그 많이 쓰이는 패키지들은 다 깔려 있어요. 뭐 판다스나 뭐 매플롤립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은 넘파이나 이런 것들은 깔려 있어서 사이클런 이런 머신러닝 모델 만들 때 쓰는 패키지도 그렇고 대부분의 것들은 바로바로 쓸 수 있는데 얘가 모든 패키지가 다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패키지를 설치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우리가 pip install 이렇게 해서 패키지를 설치하면 되는데 그 노트북에서는 퍼센트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pip install 패키지 이름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임포트해서 쓰면 되는데 문제는 웹 브라우저를 종료하면 그 설치된 내용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음. 다시 주피터 라이트에 접속을 하면 또 pip 인스톨로 설치를 해야 돼요. 네 요게 되게 번거롭죠. 다행인 것은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설치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한 10 초, 20초 정도면 패키지가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특히 그래프 만드는 작업할 때 매플로릿보다는 C본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코드가.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주피터 라이트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pip 인스톨로 C본을 설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임포트를 해서 매번 요렇게 써야 된다라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아마도 제가 주피터 라이트에서 작업을 할 때는 노트북을 만든다 그러면 맨 위에는 항상 이렇게 패키지를 설치하는 코드가 몇 줄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근데 다행히 뭐 느리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애초에 우리가 인제 그 리포지토리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구축을 해 가지고 빌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사전 패키지를 미리 깔아 둘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pip 인스톨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임포트 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사전 패키지를 추가하는 게 아직은 좀 어렵더라고요. 이리저리 시도를 해 봤는데. 그래서 아마 사용자가 좀 많아지면서 이렇게 사전 패키지 설치하는 것도 좀 간소화되고 오류 없이 작동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기술이라서 주피터 재단에서도 좀 밀고 있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셨지만 약간 초보 단계에 와 있기는 해요. 여러 가지 제한점들도 있고. 근데 쪼끔만 지나면 네 지금보다 더 쓸만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피터 라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네 간단히 얘기를 나눠 봤고요. 네 박 박사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아까 뭐지 "패키지 설치 음.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길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게 어. 브라우저 동작하는 와즘이기 때문에 패키지도 와즘 컴파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깐 패키지 전체를 휠 파일이라고 부르거든요, 파이썬에서는. 휠 파일이라고 부르는 사전 CPU랑 CPU 아키텍트랑 OS에 맞는 컴파일을 해 놓은 걸 다운로드 받아서 수행하기 같은 걸 하거나 그게 잘 맞는 게 없다면 소스 코드를 받아서 컴파일하는 과정을 거치기 같은 걸 하는 걸 패키지 설치라고 부르는데 와즘은 컴파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사전에
컴파일 되어 있는 애가 있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다 같은 단계일 거고 음. 다운로드하기만으로 끝났기 때문에 빠르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까 있고 실제로는 PIP 인스톨한다고 하더라도 파이파이 예. 리포지토리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 거네요? 그런 과정을 거칠 건데 그중에 와즘 어. 컴파일 돼 있는 애를 다운로드 받겠죠. 아 와전 컴파일 되어 있는 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훨씬 빠른 거다. 아마 조금 더 작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음. 예. 그 파이썬의 풀 전체 기능을 지금 파이오이드가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기능하지 못하는 것들이 빠져 있다든지 등등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런 정도에서 뭐 크기도 좀 작을 거고 그리고 얘가 아마 그거를 검사하거나 체크하는 로직도 더 좀 단순할 거고 그럴 것 같아서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음. 거고 그러다 보니 아까 김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만의 그러니까 그런 사전 컴파일이 되어 있지 않은 애 혹은 내가 컴파일해서 반영해야 되는 애 같은 게 되면 직접 와집 컴파일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데 그럼 쪼끔 어려운 일이 되는 건 맞죠. 음.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이걸 지금 당장 모두가 이걸로 바꿔서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일반적으로 많이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들 아나콘다를 쓴다거나 뭐 미니콘다를 쓴다거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이 대안적으로 네 어려움 없이 음음. 지금 당장 코딩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쓰시면 좋겠다 지금은. 네. 음음. 나중에는 뭐 우리가 다 글로 이렇게 와전 방식으로 가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죠? 언젠가는. 근데 지금 당장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마 근데 파이썬이 경로 문제나 이제 가상 환경 이런 거에 대한 학습 허들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아마 맞아요. 초보자들에게는 되려 이게 쉬운 접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음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피터라이트 관련된 네 얘기를 좀 나눠 봤고요. 인제 마무리할까요? 뭐 저는 뭐 감상이랄 것은 없고 네 처음에 학습할 때 설치하느라 애먹으면 뒤에 있는 모든 행위가 하기 싫어지거든요. 이게 '설치조차 이렇게 어려운데 뒤에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남아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알고 있으면 좋지만 뭐 가상 환경을 다루거나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지만 처음에는 그런 걸로 힘 빼지 말고 바로 코드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분석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목적에 예 적합한 툴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박 박사 소감. 음. 오늘 김 팀장이 실습하는 거의 제 기억에는 데이터 올릭에서 처음인 방송 해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오늘 했던 말 중에 많은 부분이 잘려 나가서 맞아요. 여러분들 아주 깔끔한 방송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네 제가 실습하던 버전이랑 완전히 다른 깔끔하게 네. 정리된 버전으로 들으실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시 듣는 기대감이 저에게 굉장히 있고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아마 주피터라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기술들이나 뭐 검토들이 쪼끔 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툴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개발자 쪽 개발 생태계 쪽에서는 툴링이라고 부르는데 툴링이 좀 어 뭐지? 유려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방금 말한 것들도 상상을 해 보면 이미 패키지 설치라는 걸 약간 파이썬에서는 가상 환경 패키지 어떤 거가 설치돼야 된다 같은 리스트를 관리하는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피터 라이트에서도 아마 레포 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깃허브에서 레포지토리 하나 있는 것마다가 가상 환경 하나라고 부를 법한데 그런 거를 관리하는 이 주피터 라이트의 와즘에 뭔가 도구가 나와 줘야 쪼끔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드는 음. 지점이 있기는 합니다. 아마 지금 따로 맞아요. 수동적으로 설치했다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제 기억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뭔가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 갖고 '고런 부분을 음. 좀 편리하게 하는 부분이 쪼금 더 개선되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거 되면 좀 더 브로드하게 쓰지 않을까. 사람들한테 많이 맞아요. 쓰이게 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가상 환경을 좀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어야 된다는 허들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음 요렇게 음. 빌드 한번 하면 요 환경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딩할 때는 이런저런 환경을 바꿔가며 쓰기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운 거죠.
음. 그리고 그 콘다 가상 환경이랑 비교해서 생각하다 보니깐 약간 고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저는 이제 도커 가상 환경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 그러네요. 그 두 개와 지금 와즘으로 주고 있는 주피터 라이트의 가상 환경의 가장 큰 차이가 볼륨, 그러니깐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깐 브라우저와 음. 와줌 쪽에서 컴퓨터 하드 디스크 쪽에 해당되는 추상화가 더 얕거든요. 그때 말한 것처럼 브라우저의 로컬 하드 디스크라는 애를 따로 써야 되는, 분리해서 써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쪽에 대한 기술이 좀 올라오거나, 아니면 그게 또 생각을 해 보면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음 콘다 같은 경우는 콘다 환경 익스포트 임포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그게 PC에 주피터 똑같이 만들고 싶을 때 환경을 익스포트하고 맞아요. 거기 가서 임포트하고 하면 되죠. 브라우저를 새로 켜는 것이 그 가상 환경을 임포트한 거다. 임포트하는 단계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깔끔할 것 같아요. 오. 오. 그렇게 비유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예예. 그리고 그런 단계에 가까워요. 지금 브라우저, 지금 주피터 라이트의 브라우저가 하드 디스크 지금 오. 켜져 있는 애를 임시 스토리지처럼 그러네. 가지고선 캐시로 갖고 있겠다 동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서. 예. 그리고 그거를 아마 그러네요. 주피터 라이트 음. 쪽에서 이제 구현해 주면 되는 문제인데, 아직 구현이 안 됐거나 아니면 그게 고것만 부담스럽거나 멀티로 할 수 해서. 있게 해 주면 되는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고렇게 된다고 하면 해볼 만한 일, 그리고 오히려 지금 주피터 라이트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좀 음. 이상할 것 같아. 예. 좀 툴의 목적성이 사용자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사용자 풀이. 이거를 예. 쓰고자 하는 분들하고. 예. 그리고 그 브라우저 주소 하나가 가상 환경 하나에 해당되는데,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콘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상 환경을 관리까지 한다라는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주피터 라이트 지금 쓰고 있는 애는 무조건 그거 하나가 가상 환경 하나야라고 생각해 보면, 어 거기서 여러 개를 설치하고 어쩌고 하는 게 된다고 하면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차라리 예. 레포지토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서로 다른 그쵸, 버전으로 그쵸. 쓴다든가 그런 전략을 취할 수 맞아요.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거 하나당 프로젝트 하나다라고 보는 게 쪼금 더 깔끔해 보이고, 그렇다는 그러겠네요. 얘기는 이제 도커랑도 비슷하게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커 런 해 놓고 도커 이미지를 켜 둔 채로 쓰면 지금 계속 설치한 걸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꺼지고,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종료해서 없어지고 나서 다시 이미지를 새로운 컨테이너를 켜게 되면 아까 설치했던 거 없어지고, 그 아 비 셋빙이 나오는 주피터 라이트랑 거죠. 비슷하게 셋빙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피터 라이트는 지금 켤 때마다 셋빙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라서. 아. 비슷한 개념으로 네. 생각할 수 있네요. 그 단계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예. 음.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과정이 아마 보셨던 GitHub 액션에서 뭐지? 페이지 디플로이 하는 과정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그러네요. 같고. 네. 그리고 그거를 브라우저에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컨테이너를 켜서 수행한다라고 보면 거의 메타포적으로는 비슷할 것 같거든요. 어. 그러네요. 다 아구가 딱딱 맞는데요. 네네. 그래서 아마 뭐 목표나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 수상화 단계도 비슷한 것 같아서 고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자 맨 이렇게 처음에 해서 제가 예 예예. 사용 네네. 방법과 그 밑에 있는 기술의 특성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링. 네 박 그러니까 박사 얘기 지금 더 해 주세요. 예. 김 팀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너무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다른 분들한테 도커를 설명하면 아 어 도커를 다시 켰을 때 "아까 설치한 애 어디 갔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그 환경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생각을 해볼 일이 없잖아요. 되게 이상하기도 하고 너무 직관적이지 않잖아. 직관적이지 않다기보다는 그게 익숙하지 않다에 가깝죠. 왜냐면 자기가 쓰는 컴퓨터는 그런 식으로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니까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 프로그램 중에 굳이 그런 예. 게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음. 컴퓨터랑 굳이 비교하면 컨테이너를 키는 것마다 컴퓨터를 새로 어 뭐지? 그거 샀을 때 상태로 돌려준다. 다 지우는 걸 뭐라 그러지? 포맷. 포맷이요? 네. 아니 이상하게 포맷하고 온갖 새로 기술 예. 용어를 다 얘기하면서. 요즘에 할 일이 네. 없어 갖고 기억도 안 났어. 포맷하고 새로 설치하는 걸 매번 하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거는 원래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굉장히 쉬운 일로 변해지는 바람에
그걸 접근하는 감각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거에 음. 대한 감각이 달라지게 된다를 겪고 나서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서 그거를 처음에 전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 줘도 일부러 그렇게 안 써. 맞아요. "아니야. 나는 옛날 설치해 놓고 방식으로. 어 어 난 이걸 끄지 않고 지우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멀티버스에서 살지 않겠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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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원 앤 온리 세계에 "나 살 거야.' 내가 미리 했으면은 그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렇죠. 없어지면 안 돼." 약간 이런 거죠. 예예. 너무 불안해. 없어진다고 예예예. 생각하면. 그게 네 이제는 넘어가시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단계랑 쓰는 단계랑이 구분되어서 더 편리해진 건데 그거를 구분하는 경험치를 학습하는 데는 확실히 허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마 음.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걸 겪으시고 혼란스러워하실 거예요. 지금 김 팀장이 충분히 설명했다고 느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삽질을 하고 '왜 없어졌지?' 라고 혼란해하실 가능성이 음음.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마 다른 주피터 노트북의 코드에도 당연히 어지간한 경우는 다 설치들이 되어 있고 거기에 그 코멘트 쓰잖아요. "없으면 설치하세요." 근데 이제 맞아요. 주피터 라이트에서는 "없으면 설치하세요." 코멘트가 없어지겠죠. 매번 설치해야 될 음. 테니까.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음. 네네. 감각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네. 자 요렇게 해서 주피터 라이트 얘기 나눠 봤고요. 나중에 또 아마 여기서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는 도구이니까 또 재밌는 것들 나오면 또 방송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써 보시면서 발견한 새로운 기능이 있거나 아니면 뭐 더 쉽게 쓰는 방법이 있거나 이런 거 발견하시면 알려주시면 또 방송에서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칠까요? 좋아요. 네. 맞춰 주세요. 데이터올릭은 더 좋은 콘텐츠와 김 팀장의 강의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